이 손맛, 불맛, 칼맛은 모두 과학과 기술, 그러니까 그 요리사의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직 맛으로 승부하라.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 예능 흑백 요리사의 표입니다. 도대체 이 맛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음식 같은 거를 혀에 댔을 때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응생물학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5가지 맛을 소개했었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왜 매운맛이 없냐고요? 네,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건 통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추가된 맛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맛. 공식적으로 맛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맛을 인지하는 미각 수용체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앞서 소개한 6개의 맛은 생물학적으로 미각 수용체가 확인된 맛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여러 가지 다른 맛이 추가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손맛, 불맛, 칼맛 같은 이런 맛 들어보셨나요? 흔히 한국 음식은 손맛, 중국 음식은 불맛, 일본 음식은 칼맛이다, 이런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3가지 맛이 실제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맛입니다. 손맛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재료의 그 양, 순서, 조리 시간, 이와 같은 그 세부적인 그 조절 능력에서 비롯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하셨는데 나물 무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그저 물어보면은 적당히, 조물조물,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울을 쓴다든지 정량하는 거 없이 순전히 간만으로 하는데 맛이 아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발효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 이 한식에서는요, 이 발효 과정에 또 이 손맛이 영향을 미치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간 하느냐, 그 발효 기간,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우리가 데치잖아요. 그 데치는 시간, 온도, 다음에 꺼내서 또 짜잖아요. 짤 때 얼마만큼 짤 거냐, 이것도 대단한 차이를 주겠죠, 식감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양념을 넣고 무치는데 정말 조물조물 얼마나 어떻게 무치느냐, 이것이 음식 맛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세심하게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요리사의 숙련도, 기술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식은 손맛 말고도요, 이 재료가 좀 특별합니다. 미생물학적으로요. 채소를 나물을 해서 먹는다든지, 김치를 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잖아요. 보통 우리가 서양의 샐러드처럼 소스나 드레싱을 뿌려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발효 음식과 나물 같은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익균이 되죠. 유산균이 대표적인 유익균인데요. 유산균은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이지 유산균과 유익균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곧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유익균들이 창제에 살고 있습니다. 대장에 많이 삽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려면 우리가 먹어서 위를 통과하고 소장을 통과해서 쭉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소화해버리면 대장에 있는 유익균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화관을 통과할 때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하는 그런 음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식이섬유, 섬유질입니다. 셀룰로스죠. 이게 어디에 많죠? 채소에 많죠. 그 과거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못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배가 고프니까 산이나 들에 나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각종 산나물을 또는 들풀을 캐다가 어떻게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포만감이 오죠. 포만감은 오는데 우리가 소화를 못하니까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찢어지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은 식이섬유, 바로 우리가 먹는 채소, 김치의 주성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불맛입니다. 이 불맛은 주로 강한 화력에서 나오는 맛이죠. 불향을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주 고온에서 빠르게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데요. 이미 한번 소개했던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이 단백질과
당분이 이 고온에서 반응해서 아주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국 요리하는 요리사 보면은 이 웍질할 때 막 불이 확 오는데 이렇게 해서 얼른 해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재료 겉은 아주 바삭하게 되면서도 내부는 촉촉하게, 이른바 겉바속촉이 되는 거죠. 다양한 풍미가 나고요. 사실 요리할 때 온도는 모든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튀김에는 온도와 시간이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칼맛은 주로 일식의 정교한 칼질 기술과 관련되죠. 일식에서는 이 재료를 어떻게 써는지에 따라서 식감과 맛이 아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회는 재료의 결을 따라 얼마나 얇고 부드럽게 써느냐에 따라 씹는 맛과 그 맛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또 얇게 썰어서 잘 썰면 재료의 표면적이 커지면서 거기서 맛 성분이 더 잘 나와서 우리가 더 잘 느끼게 되죠. 이 생선하고 육류에는요,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니까요. 칼집을 내게 되면 세포가 손상이 되죠.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 효소들이 밖으로 분비가 되면서 거기서 단백질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고 그렇게 돼요. 그 결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글루탐산 같은 그런 성분들이 더 많이 방출돼서 칼맛을 내게 됩니다. 이 손맛, 불맛, 칼맛은 모두 과학과 기술, 그러니까 그 요리사의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이 손맛은요, 이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정교한 생화학 실험 같아요. 발효와 효소의 미묘한 변화가 요리사의 손끝에서 나오잖아요. 정확한 재료 배합과 그 섬세한 손놀림은 그야말로 이 과학과 아트의 하모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맛은 마이야르 반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내죠. 고온에서 짧은 시간 음식을 조리하는 기술과 이 또 불을 다루는 이 감각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는 이 과정에서 열과 그 반응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이미 한 상태에서, 그걸 안 상태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렇게 해서 맛을 완성시켜냅니다. 칼맛은 이 정교한 칼질로 음식의 질감과 물리적인 구조를 잘 조율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은요, 마지막에 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더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나름대로의 예술성이 결합돼서 최고의 음식으로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혀로 감지하는 5가지 맛, 이것이 더 잘 감지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손맛, 불맛, 칼맛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